우리 오늘 첫 번째 패널 손님 나오셨습니다. 원영서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원영서 자, 우리 변호사입니다. 알부민 예. 하나 합시다. 월요일이라 항상 그런지. 월요일에는 알부민으로 힘을 냅니다. 알부민 한 병.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네. 힘이 딸리네요. 어제 또 그 장외 집회 하면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에너지를 또 많이 분출하셨기 어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회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는 또 바로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방송 출연하느라 그랬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서 방송에서도 코멘트하고 그랬었습니다. 집회 분위기 어떻던가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결국 지금 현재 뭐 국회 담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근데 장외 집회를 저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때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장외 집회가 이 관련한 사람들 실무자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장외 집회 말고 다른 그러면 수단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무엇이 또 보완되고 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수 진영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유한국당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조국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조국 사태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정권이 정말 나라 망치겠다 이런 생각에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4개월 지났잖아요. 3-4개월 지나니까 정치나 이런 전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문재인이 3년 동안 한 거를 이재명은 한 3개월 만에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직 또 다른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지금 집회 나오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나라를 3년 동안 망쳐놓은 걸 이재명은 3개월 만에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순서에 관련해서 뭐 시기적으로 이러다 이런 일각의 그런 비판보다는 시기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하면서 만약 한다 그러면 이 장외 집회 열기가 더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대구역 집회하고 네. 이번 서울 집회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이크 좀 당겨 주십시오. 예. 그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장외 집회를 많이 해보면 이 동대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보수 지지자 분들의 인원 동원이 좀 수월한 게 있어요. 오시기가 편해요. 대구에서 경북에서 그냥 차 타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남 그 PK 부산 이런데도 뭐 어쨌든 그 KTX를 타거나 하더라도 좀 짧아요. 거기가. 가깝죠. 그 시간 내기가 편합니다. 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구역이 가진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 광화문, 뭐 서울 또 이번에는 대한문이었지만 서울에서 하는 거는 영남에 계신 우리 뭐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은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또 많은 이 국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오시기에는 또 훨씬 거리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거리가 그 숨어 있는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꼭 우리 뭐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뭐 어떤 뭐 젊은 사람들 또는 이제 와서 아니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러면 돼라고 느끼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 장외 집회 열기, 그리고 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서울 집회가
어떤 상징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 주최측은 15만 명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좌우를 살펴봤더니 그 길 건너편 네. 그 인도가 꽉 닫혔어요. 예. 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7만 명에서 8만 명이라고 했는데 서울은 그 한 2배 가까이 되는 15만 명.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 수도권을 기초로 해서는 전철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조금 그 지지자분들한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교통비 없이 그냥 참여도 가능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수도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실무자들의 그런 조금 뭐 이런 생각의 고려점이 많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압니다. 예. 하지만 어차피 장애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장애 집회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전 진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 멘트 네. 중에 지금 뭐 우리 댓글 뭐 쓰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한동훈이 당 게시판 조사 언제 하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접견을 어떻게 하냐. 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려고 지난주에 발표됐지만 그 서울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했는데 서울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서울구치소가 접견 불허하면 접견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못합니다. 그죠? 예. 자,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왜 윤석열 대통령 접견 안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응? 또 그리고 당 게시판 사태 이거는 추석 이후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조금 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우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인데 이 접견이란 거는 접견자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 구치소 내부의 질서 유지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구치소장이 직권으로 사실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구치소장이 결국 이제 법무부 산하에 예. 그런 어떤 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교정국. 그리고 이제 구치소장 이런 지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신청해서 거절당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 마음의 진정성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예. 당원 게시판 문제 뭐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영풍 TV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이제 기다려 줄 거라고 저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표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게 결국 이제 당무감사위원장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하고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당협의 당무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기 당무감사 우리가 그걸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고려를 해도 뭐 10월에는 어쨌든 전 당협 당무감사든 당무감사가 진행돼야 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 섞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게 이제 뭐 사람이 선정되고 그 다음에 또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이번 10월에 또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도 좀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구치소나 교도소는 이 접견을 그냥 그냥 뭐 어디 옆집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 서울구치소에 한번 접견을 가본 적이 있는데 10분 접견을 15분 합니다. 그죠? 일반 15분 합니까? 접견은 15분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면 휴대폰 다 맡기고. 다 맡기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접견하는 분이 예. 또 다른 스케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돼요. 접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치소라는 것 자체 구치소장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 구치소 안에서는 최종 결정자니까. 예. 또 법무부 교정국 소속이고. 예. 근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장동영 대표가 내일 바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하겠다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치소의 이제 입장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했잖아요, 그죠? 네, 결국 김민수 접견을. 최고위원도 접견을 못했죠. 어. 몇 번 신청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정권이 결국 민주당 정권이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접견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 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 내부 사정인데 그것도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전개를 이렇게 확인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우잘사 회원 번개 모임을 했는데 예. 거기서 쭉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막 맛있는 치킨도 같이 나눠 먹고 콜라도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결론이 뭐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구속이라고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석방이라고 해달라.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이러니까 그 앉아 계신 한 30여 명이 구속 이렇게 하시고 윤석열 이러니까 석방 이러시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오신 분들의 제가 이 오신 분들의 지금 감정적인 그 어떤 그 고통 예. 응어리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속히 재개하라. 이런 여론인 것 같아요. 이런 작전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대여투쟁의 핵심이라는 거는 네. 결국 이제 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이런 그 인권 탄압이죠. 정치 탄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어나가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인권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해석되어 왔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당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긴 하지만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런 어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뭐 종교인을 포함해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얼마나 이 재판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는가 그거를 지적하는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그 지방선거 전략으로도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관세 협상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아니 국민의힘이 그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왜 거절하죠 이걸? 왜 거부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예. 과연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은 선불이다.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직접 투자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하고 또 이게 팩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팩트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500억이라는 게 뭐 보증, 뭐 직접 투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비망록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이든 직접 투자든 대출이든 이런 것들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이 가장 뭐 아무래도 높을 거다라고 하고 그걸 비망록에 적어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비망록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미국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구나.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한 건데 예. 그런데 그거를 정보 공개를 거절한 거죠. 자, 만약에 정말 그
그런 협상을 했어요. 이게 3,500억 불이 예. 직접 투자가 다가 아니고 다른 그런 보증 등의 비율이 더 높다. 근데 미국이 우리들한테 이재명 정부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그렇죠. 예. 예. 이재명 정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아무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딱 봐도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3,500억 불 그리고 그때 뭐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까지 뭐 1,000억 불 그런 것까지 합치면 그때도 7월 말이죠. 내가 8월 1일 모 방송 가가지고 이건 최악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는 이거는 너무 엄청난 최악의 합의를 해온 거다.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드러났고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였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모든 게 지금 이 거짓말로 점철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요구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 저기 저 실장님 그 캐롤라인 레빗이 이야기했던 40초짜리 동영상 우리가 있죠. 그거하고 강유정이 그 뭐 합의문 굳이 없어도 된다는 아주 성공적인 그 회담 사진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먼저 캐롤라인 레빗 동영상 40초짜리 그때 그 관세 협상 합의하고 나서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더 봅시다. 준비가 되면은 캐롤라인 레빗이 이야기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팩트예요, 팩트. 그죠? 지금 한번 볼까요? Yes, as you know, 준비됐나요? the president met with 지금 representatives 무슨 of the 소리냐? Republic of 어제 South Korea here at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이 yesterday, 한국 and they did 관계자들과 in fact 만났고 reach a deal. 딜에 And South Korea will 협상에 pay a 도달했는데 15% 15% tariff rate, including 관세 15% 매기이고 on autos, 뭐 while 자동차,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시장 American 개방 goods like 그리고 autos 자동차하고 and 쌀이 rice. 들어갑니다. 쌀. Korea will 아 purchase 쌀이 $100 들어가네. billion in 그리고 American energy by 2028. 1,000억 달러는 The 에너지를 centerpiece of 사주고 this deal is 그죠? that 이거 South 아주 Korea has agreed 중요한 to 어떤 invest 딜이었는데 $350 그다음에 billion at the 3,500불이죠, president's direction 저게. to 3,000에서 revitalize 3,500불은 American industry. 90% 저게 of 이제 those profits will 직접 go to 투자라는 the 거 United 아닙니까? States 그죠? government to help pay down 저걸 our debt and for other 트럼프 matters that the 대통령이 president 원하는 곳에 chooses. So 집어넣고 it 빚을 was a very 갚거나 뭐 하는 데를 successful 쓴다. meeting yesterday. 아주 석세스풀 미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강유정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강유정 사진 있습니까? 자, 강유정 사진 한번 봅시다. 강유정은 뭐라고 했느냐? 굳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 거짓말한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보면 아주 네, 사진 내려주세요. 예, 미국은 Yes, as 보면 you know, 굉장히 the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말을 바꾸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사실 알고 보면 뭐가 있었고 그게 있었고 뭐 너는 사정을 모르지 사실 디테일한 사정이 있었거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변명 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 하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의 한표에서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그러냐 이게 궁금한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지아주 뭐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망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문제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문제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이 중국에 붙은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계속 미국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관세 25% 받아가지고 이거 25% 내고 수출하면 된다. 3,500억 불 내는 것보다 낫다. 25%를 받으면 수출을 못해요. 아니 자동차 수출 못합니다. 안 팔리는데. 사줘야지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팔리는데. 예, 아니 지금 일본 차보다 유럽 차보다 더 비싸게 되는데 누가 사고 그러면 수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 중국과의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외교안보의 문제를 한미 관계의 핵심이 되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통상협상을 해야지. 이건 무슨 북한도 아니고 북한이 하는 벼락끝 전술, 엄포하기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외교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주말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 그 선급 예, 조선소 관련 선급 네, 선박 검사해주고 그 대행해주는 미국 선급이 예, 한국의 그 해양 플랜트 뭐 협회 등과 함께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제작된 선박 부품을 미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예. 그 MOU를 맺으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이유도 뭐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무제한 연기해버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스가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예. 정말 그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 미국이 그 해군 산업 특히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이런 비효율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정말 이거는 동맹국끼리 윈윈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조선산업 해군과 관련한 조선산업의 협력의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렇죠. 예,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마스가라는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미동맹이 없는데 만약에 그 대한민국이 친중인데 이 마스가라는 건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근본은 결국 이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가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에는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뭐 무기한 연계하거나 아니면 그 카운트파트를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조선업이 뭐 대한민국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비용적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더 최적화돼 있진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훨씬 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나 이런 걸 가는 거고 그 약간 아래 단계는 이제 한국한테 경쟁력이 밀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결국 한국하고 손을 못 잡으면 일본하고 손을 잡는 거고 일본하고 손을 한번 잡아가지고 조선업이나 이런 게 협력 관계가 한번 세팅이 되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보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한 전 세계 한 50% 하고 한국이 한 28%, 일본이 한 17에서 15%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미 동맹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이 이번에 그 우리나라가 미국 함정, 신조, 수리, 조선 물량이 일본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횡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기술이 낮은 배, 물론 그것도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기술이겠지만 그 카테고리에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본이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는 마스가에 대해서 영원히 사실은 참여를 하지 못하는 엄청난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스가하고 비슷한 게 또 원자력입니다. 그렇죠. 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AI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본토에 400기의 원자력 그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수자원 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게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도 있었는데 네.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또 중요한 안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계속 친중 포지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우리 그 오늘 질문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안 나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사유가 법관들 내부의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을 했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사실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루어진 거고 전원합의체에서 그 기일이나 이런 거를 전 이 대법관들이 동의해서 진행된 거고 그리고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사들끼리 그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거 그 과정을 지금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판결이나 이런 그 대법관 사이에 그런 이 논의들은 비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 뭐 이런 뭐 자기가 이건 어떨까 저런 어떨까 했던 그런 내부적인 토론과 갈등과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논의가 있었던, 무슨 갈등이 있었던, 어떤 뭐 법리 논쟁이 있었던 결론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다른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그걸 가지고 이 재판의 권위라는 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설사 중간에 이견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동의해서 판결문으로 자기가 사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판결을 공개를 하게 되면 사법부의 어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재판 단독이 아닌 모든 합의부나 또는 이제 대법원 같은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런 다수의 재판관들이 하는 이 재판이라는 걸 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거는 사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이 가지는 사법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예. 출석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청문회 자체가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청문회라는 거죠. 그러면 저 지기현 부장판사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또 물어볼 건 또 뭐겠어요. 구속 취소 왜 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뭐 재판이 늘어나는 거냐. 지연되는 거냐. 근데 난 재판이 지연된 적도 없는데 올해 초에 기소됐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뭐가 재판이 지연된 거지 알 수도 없고 예.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것도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된 거고 그리고 구속과 관련해서 날이냐 아니면 그 시분을 따지느냐 하는 것도 이제 시분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과거에 이제 전자적인 어떤 그 시분을 체킹하지 못했을 때 관행을 지금 또 들어오는 게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 거고 최근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수사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공소제기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수완박 이러면서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막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어요. 예. 그게 이번에 이 탄핵의 과정에서 굉장히 그 첨예하게 법리 논쟁이 있게 됐는데 그 법리 논쟁에 대해서 그 사건이 꼭 이제 이 대법원 사건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법원은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부적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다라는 판정을 이제 내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죠. 예. 공수처에서 구속을 했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기현 판사를 불러서 또 따진다. 그게 지금 법적 토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판사하고 법적 토론 그러면 그 본인이 그 변호사로 들어가 가지고 변론을 하면 되지. 그 정치인들 그 국회 배지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무슨 그런 어떤 변론 법적 의견을 내면 되지 한 명의 의견자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청문회고 위헌적인 출석 요구였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 자, 오늘 우리 원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장외 투쟁이 그 집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불이 붙었는데 이거를 우리 보수 진영에 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나가는 거, 이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역할을 다 하고 또 우리 이영풍 TV의 이영풍 기자님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그런 성원을 보내주셔야지 이런 장애투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힘을 한번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향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 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이 버섯은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